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현대사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우리 하이커스 최신판 기출문제집이고요. 오늘은 이제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항일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광무개혁까지 정리를 했고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까지 했고, 오늘 좀 나갈 양이 많습니다. 항일의병하고 애국개몽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경제사회, 근대의 문화까지 우리가 나갈 거예요. 내용은 좀 많지만 오늘 해서 근대사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대체로 이제 공무원 교재들을 보면 이 근대사 부분에 우리가 국권비탈의 과정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1차 한일협약이라든지 뭐 을사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대사 부분에 좀 껴있다 보니까 그거를 근대사 부분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처리를 할게요. 오늘 이제 그걸 다루진 않고, 그거는 좀 이제 밀어 놓고요. 자, 그래서 그건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 국권비탈 그 과정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이제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족보 있죠? 기출족보. 근데 이제 기출족보에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 위정척사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을 오늘 제가 여기다가 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고, 자,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역시 우리 내용 정리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요것도 받으셨죠? 자, 요거 가지고 부족한 내용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내용들을 되게 자세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업로드를 항상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항일의병 문제를 이제 풀려면 우리가 의병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이 항일의병 투쟁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권 수복 운동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장 투쟁, 예를 들자면 반침략, 반외세 투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개화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운동이 있죠. 이른바 실력 양성론. 나중에 얘기하면 사상적으로는 사회 진화론적 기반을 되게 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흐름을 계승한 것이 개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항일 의병 투쟁을 해야 되니까, 자, 이 항일의병 투쟁에서 우리가 초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기별 특징. 일단 이게 여러 시기에 걸쳐서 벌어지다 보니까, 자, 우리가 시기별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포괄하는 내용이냐. 첫 번째는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배경에 관한 것을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대의, 그죠? 의병의 부대의 구성,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뭐 부대가 구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의병장들, 그죠? 그 지휘관들, 뭐 의병장의 어떤 신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인물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시기별로 의병들이 또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한계점들이 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다뤄주는 것이 이제 항일 의병 투쟁에서 중요한 흐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제 갑오 의병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을미 의병부터 우리가 잡습니다. 자, 을미 의병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1895년입니다. 1895년.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딱 집어넣어 볼게요. 항목을. 자, 배경입니다. 자, 을미 의병의 배경이 뭐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을미 사변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을미개혁 내용 중에 뭐가 있었다? 단발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발령. 이게 왜 뭐라고 이렇게 의병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라, 머리를 자르라는 얘기인데,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효의 시작이 유교에서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불감회상. 그러니까 몸을 상하지 않는 것,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효의 끝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면 입신양명.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성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효의 시작과 끝인데, 그 불감회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내 상투를 자르는 것도 부모가 물려주신 육체에 손을 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큰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특징 뭡니까? 그죠? 일단은 최초의 의병이라는 거.
자, 최초의 항일 의병이다. 물론 이거는 가보년에 일어났던 의병투쟁까지 묶으면 이게 최초라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대체로 을미을사 그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을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의병, 항일 의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특징의 유생의병장입니다. 유생의병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최초의 항일 의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병장들이 전부 다 양반 유생들만 있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한계예요. 어떤 한계를 갖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아간파천 이후에 을미 개혁이 중단이 되죠. 그죠? 단발령도 철회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를 하고 자, 그다음 플러스 고종이 이제 아간파천을 한 이후에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제 항일 의병 보고 해산을 해라 그만.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해상을 하라. 그래서 고종이 해상 권고를 조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 자, 이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유생들이잖아요. 국왕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전부 다 해산을 하는 거죠. 자, 요런 이제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은 이제 1905년, 이게 6년 병오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을사의병 또는 뭐 병오의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배경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자, 외교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주권이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렇죠?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의병 항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평민 의병장이 나오거든요. 의병장이 이제 유생이었는데 평민 의병장이 출연합니다. 자, 우리가 유생 의병장 하면 이쪽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제가 인물도 좀 알아두라 그랬는데 유인석이라든가 이소홍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평민 의병장에서 이제 누가 있냐면 신돌석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경북하고 강원도 일대에서 이제 활약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 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럼 유생들은 없냐? 있죠. 자, 유생의병장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최익현. 이 최익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최익현의 제자가 누구냐면 임병찬입니다. 임병찬.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직 관료였던, 물론 뭐 최익현도 전직 관료지만, 자, 민종식, 충청도 지역에서, 홍주성에서 활약하던 민종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생의병장도 있고, 평민의병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계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유생의병장만 있었던 것보다, 그죠? 어떻게 돼요? 더 외연이 확대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병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거. 그죠? 이때도 물론 평민들이 있었죠. 의병장은 유생이었고, 자, 병력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쵸?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발표하니까, 유생의병장들은 다 해산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거부하고, 그쵸? 해산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일반 민중들은 뭐 영학당이라든지 영학당,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활빈당이라든지 특히 활빈당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동학당이라든지 또 이름이 이제 동학당이라고 이러면 또 남학당, 뭐 남학당, 특히 제주도 지역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디로 들어온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민의병장의 출현과 유생의병장,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 활빈당 등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다. 요거까지.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영학당, 활빈당, 동학당은 좀 지우고 제가 요거 밑에다 여러분들 써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프린트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이분이 많이 나와요. 최익현. 자, 우리가 관군이 일본군과 함께 토벌대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익현이 그 관군을 맞이해서 임금이 보낸 군대와 내가 싸울 수 없다. 신화된 그런 도리로서. 그래서 최익현이 스스로 체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압송됩니까? 대마도, 즉 스시마 섬으로 압송이 돼서 자, 스시마 섬에서 돌아가시죠. 순국을 하십니다. 자, 요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의 이제 이게 1907년이고 정미의병의 원인은 뭐냐면 일단 고종의 강제 퇴위예요. 자, 고종이 강제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고종이 왜 강제로 쫓겨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을사늑약 때문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헤이그에 특사를 몰래 보냅니다. 일본 몰래. 이휘종, 이준, 이상설. 근데 이분들이 갔던 것 때문에 외교적 책임을 지고, 왜냐면 우리 외교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얘네가 퇴위를 시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얘네가 나중에 이제 국권비탈 과정에서 배울 텐데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 다음 한일 신협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부속조약에 보면 군대 해산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를 해산하니까 이때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경은 이 군대 해산과 고종 강제 퇴위고 특징은 뭐다? 해산 군인의 참여입니다. 그럼 해산 군인이 참여하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병력, 전술, 무기 모두 다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전쟁다운 전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의병 전쟁으로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왕을 구출하고 일본을 몰아내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13도 창의 군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요. 이게 연합의병이 한 10,000명 정도 모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되어서 뭘 하냐? 우리가 서울을 가자 이거예요. 또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첫 번째는 자, 13도 창의군에 자, 평민의병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돌석이나 홍범도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줘요. 양반 유생들이, 출신들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당시 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이거든요. 여기 이제 총대장이 이인영입니다. 근데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온 장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싸워야지.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까지는 그래. 뭐 인정한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3년상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3년상을 하고 오겠다고 집에 가버리면 이거는 뭐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가버리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장이었던 허위라는 분이 병력을 데리고 교전을 벌였지만 중과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부대가 무너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미의병은 끝이 나요. 이런 한계들이 계속 있고요. 자, 이거 다음에 일제는 뭐 합니까? 이제 의병들을 다 소탕을 해야 되겠다. 의병들을 소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의병들을 잡기 힘들잖아요.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의병들을 도와주는 게 누구다? 마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른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의병의 근거지를 그들의 이제 식량이라든가 이런 도피처를 제공하는 기반을 다 말살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의병이 활동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본 놈들이 나중에 우리 독립군들 토벌 하려고 간도 지역에서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제는 우리 의병이 호남 의병, 전라도 의병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로 남한 지역의 의병들을 토벌한다. 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뭐한다? 전개한다는 거예요. 호남 의병 싹쓸이 작전입니다. 이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활동 못 합니다. 항일 의병은 어디로? 간도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일부는 국내에서 남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체포된 의병하면 1915년에 최응원 장군 같은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가서 뭐가 됩니까? 국권피탈 이후에는 항일 독립군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한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566페이지 1번 문제. 자, 이건 아직 우리가 이제 근대 그 국권피탈 조약을 배우진 않았는데, 일단 이 제시문 자체는 좀 알아두세요.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자, 색칠,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리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한국은 외교적인 뭐 조약을 맺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본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금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한 명의 통감을 두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산득약.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외교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교권, 어떠한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도 맺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통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천명하고 있는 을사늑약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은 뭐예요? 을사의병이죠. 그럼 을사의병의 특징은 평민의병장이냐, 최익현 같은 사람이 있느냐, 활빈당 같은 애들이 가담을 했느냐, 최익현이 스스로 체포됐느냐, 이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거기 보면 2번이네요.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 신돌석이 활약했다. 됐죠? 1번은 뭡니까? 황토현 전투는 옛날에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산된 군인이 합류한 거 어디예요? 해산군인의 합류는 여기죠.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의 해산공고 조칙으로 이거네요.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의 해산공고 조칙으로 자진 해산했다. 을미의병이죠.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틀이 있죠. 이거 되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요 정도 틀만 가지고 계시면요, 항일의병에서 나오는 건 대체로 다 맞춰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셨죠?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번 문제는 사실은 항일의병 문제라기보다는, 2번 문제는 제가 풀긴 풀 텐데 항일의병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좀 관련된 시기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판사가 얘기합니다. 기억은 힘이 없는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하자는 조약이지 않은가? 그럼 이 조약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본 놈들이 한국을 자기네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을사 보호 조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러니 초대 통감을 죽인다고 이것이 폐지되겠는가 하니까, 자, 안중근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늑약으로 무엇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이 학살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은 뭡니까, 지금? 자, 이건 뭐 요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은 지금 이 을사늑약을 말하는 거고, 을사조약. 근데 니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니은은 통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보자면, 그쵸? 통감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이때 통감부가 설치됐는데,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온 거고, 이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그쵸?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죠. 그 얘기를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반발하여 민종식, 최익현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맞잖아요. 민종식, 최익현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하여 장제원은 논설 시리아 방성대국으로 비판했다. 요게 또 중요한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이제 박스를 쳐서 한번 볼게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첫 번째는 을사의병도 있지만, 그렇죠? 을사의병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날을 목 놓아 올리라.
시리아 방성대공. 자, 이거 장지연 선생이 쓴 거고요. 당시에 이제 황성신문 등에 실렸던 겁니다. 황성신문. 자, 요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최익현이 또 여기에 반대 상소를 또 올리죠. 그죠?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으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 고종이 뭐 했다? 헤이그 특사를 보냈던 것이고요. 네덜란드에. 자, 그 다음에 뭐도 보내냐면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도 파견합니다. 고종이 헐버트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헤이그의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완용이를 이제 처단하려고 했던 이재명 의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미국에서 죽여버리는, 자, 장인환과 전명훈. 이런 의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반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최익현의 시리아 방송대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연대는 다 달라요. 요거 이제 1905년의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7년이죠. 그쵸? 헐버트 파견, 이거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나는 거고, 뭐 9년이다, 뭐 8년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뭐다? 바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다. 그런데 안중근 의거 정도는 1909년이라고 연도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안중근 의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시리아 방송대국 맞아요. 그럼 니은 통감부의 설치는 보안회가 결성되는 계기였느냐? 보안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졌고 통감부는 1900 지금 언제?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니은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다. 맞았어요. 그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통감부가 설치되는 게 을사늑약이 1905년 가을 한 10월, 11월 그 정도 되거든요. 음력 양력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통감부가 설치된 건 바로는 아니고 1906년에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보안회 자체는 1904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3번 문제가 뭐예요? 바로 시리아 방성대국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3번이 시리아 방송대국이 아니고, 제가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만 보다 보니까 요걸 빼먹었네요. 자, 8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때 민영환이 자결을 하거든요. 자기가 정부 대신으로서 이걸 막지 못했다. 이제 민영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조병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자결을 하는데, 자, 민영환의 자결이고, 그 민영환의 유서예요. 보시면.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슬프다 국치와 민족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자,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네 번째 영화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영화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그죠? 뭐 등등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영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정부 대신으로서 을사늑약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 이 책임을 지고 자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겠죠. 내가 자결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이분도 알 거예요. 하지만 책임지는 자세는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민영환의 자결이니까.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한 의병은 뭐예요? 을사의병이죠. 그럼 답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유인석, 자, 이소흥 등의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했다. 고종 해상공고 조칙으로 수수해산했다. 뭐예요? 유인석, 이소흥 나왔고 뭐 이거니까 을미의병이죠. 그럼 2번. 자,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강원도 경상도 해안 지역을 무대로 하겠다. 이게 답이죠. 그다음에 이인영, 허위 등의 주도로 13도 창이군. 자, 이거죠. 이인영 여기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참모장이 누구였다? 허위였는데 이인영이 집으로 가버리면 그 참모장 허위라는 분이 병력을 데리고 서울 진공을 했다가 이제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가 이제 정미의병이고요. 그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정미의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일제 군대 해산. 요거잖아요. 요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언제라고요? 안중근 의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거도 뭐 알아두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장인한 전명훈 의거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전부 다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민영환이 자,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이제 민영환이 자결한 건 을사늑약 바로 직후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 이전이고요. 그다음 시리아 황성대학도 마찬가지죠. 그해 11월 달에 실린 글이거든요. 11월 20일 날 황성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그것도 바로 고종 퇴위 전이고요. 그럼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의병. 왜냐하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정답 몇 번? 기억과 리을. 그죠? 2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사료를 보면 시위대 창녕 누가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차마 내 병정들을 대할 명목이 없다라고 말하고 차고 있던 군도를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병장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였다. 누굽니까 이게? 여기에요. 지금 해산된 군인의 참여. 그죠? 군대 해산. 여기서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정미의병. 자, 그 다음에 나는 용병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데 있다. 그래서 둑이 무너질 듯 우리는 가자. 이게 뭐예요? 연합의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요거. 의병 전쟁으로 확대되고 연합의병이 만들어지는 거. 바로 서울진공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 자, 가는 의병과 연계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인 거 맞고요. 나는 13도 창의 대진소가 설치되고 이인영을 창의 대장으로 한 거 맞고요. 자,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강요되는 계기가 아니라 고종의 퇴위와 정미 7조약 이후에 군대 해산인 거죠. 군대 해산이 고종의 퇴위와 한일 신협약의 배경이 된 게 아니고 군대 해산의 배경이 이런 거죠. 오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 허위가 이끄는 선발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지출했다. 여기 있죠. 선발대 300명 이끌고 이인영 간 다음에 이분이 자,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패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항일의병 정도는 요 흐름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